챕터 5 삶의 확장.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근본 물질은 스스로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진 근본 물질은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습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자신의 삶을 확장시켜 나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스스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스스로 그 싹을 틔워 수많은 씨앗들을 생산해냅니다. 삶을 통해 자신을 보다 크게 증식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근본 물질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배울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지식도 확장시켜 나갑니다. 재능 또한 키워나갈 때마다 더 크게 키우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 물질의 속성에 의해 우리는 현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해보고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려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에 대한 갈망은 삶을 최대한 펼쳐내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실천을 통해 표출시켜야 할 잠재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힘이 이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갈망 또한 이와 동일한 힘에 의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크게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이러한 내재된 삶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삶을 더 크게 펼치려는 욕구의 형태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물질은 우리를 통해서도 삶을 더 크게 펼쳐내려 합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언제나 우호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의 목적이 이 근본 물질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적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춰 자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펼쳐낼 때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타심이 극단적인 이기심보다 더 낫거나 더 숭고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희생해야만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최상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자 동시에 타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최상의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때 최상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근본 물질의 확장에 대한 갈망은 전체적으로 모든 측면에 작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곳에 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가 한정되어 있어 한쪽이 확장되면 다른 쪽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삶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이 확장된다고 해서 타인의 삶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쟁하려는 마음가짐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창조하는 존재이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오려는 마음가짐을 버리십시오. 한쪽이 유리한 이득을 취하는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가 일한 것에 비해 더 낮은 급여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산에 대해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탐내는 마음가짐은 지금 그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켜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닌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이 동시에 확장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출난 능력을 통해 경쟁 환경 속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산업 발전 과정에서 근원 물질의 목적과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들의 무의식을 통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이 그 예입니다. 산업 발전 단계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해 나가고자 하는 근본 물질의 방향이 그들의 무의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시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체계화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공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들을 이끌었던 그 힘에 의해 다시 해체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과연 삶의 모든 측면에서 풍요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극히 비참했거나 극빈한 생활을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 환경 속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절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부 또한 영원히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부라는 것은 오늘은 나의 것이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과학을 통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부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십시오. 특정 사람들이 부를 점유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우주 법칙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려는 마음가짐에 빠져 있는 동안은 창조의 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그 창조의 시작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돈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단지 눈에 보이는 공급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제공해주는 그 무한의 풍요 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창조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부의 원천은 특정 소수에 의해 독점될 수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풍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지하기 전에 입지 좋은 부지들을 모두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십시오. 거대 기업이나 자본에 의해 세상이 장악되고 있다는 생각 따위는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까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 물질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근본 바탕을 굳게 고수하십시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하는 근본 물질로부터 탄생하였으며 우주의 모든 공간은 이 근본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근본 물질에 새겨진 생각은 그 생각 그대로 현실 세계로 형성화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이 근본 물질에 새김으로써 현실 세계로 자신의 생각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